6월달까지 우리 목표는 30점이에요. 6월까지 우리 목표는 뭐 모의고사를 보든 그 안에 뭐 아마 여기 이제 학원에서 나중에 모의고사 볼 텐데 공법은 목표가 30점입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 목표가 6월 말까지 30점만 맞으시면 돼요. 30점만. 욕심내지 마시고 30점을 맞으시고요. 이제 점수는 7월부터 올라갈 거예요. 7월부터 올라갈 건데 그래도 우리 목표는 이제 40점 과락을 면한다. 이제 그게 목표고요. 그러니까 16개죠? 16개. 40문제 가운데 16개만 맞추시면 되고요. 내가 공법을 70점을 맞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버리세요. 그래서 일단 운이 좋으면 60점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0점은 분명히 넘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과목에서 이제 점수를 이제 보충을 해서 우리가 평균 60이 넘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공법은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이쪽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공법이잖아요. 근데 정말 내용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은 우리가 이 시험을 이제 치르는데 뭐 70점을 맞겠다, 80점을 맞겠다 전혀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냥 40점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40점만. 그래서 신경 과하게 쓰지 않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 너무 좋아요. 네, 신경 과하게 쓰지 마세요. 지금 문제 이게 다 기출 지문인데 쉽지가 않죠.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리고 자주 바뀌고 또 앞으로도 1년 동안에 몇십 번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하셨나요? 조금 보셨나요? 자, 그럼 이제 수업하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공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 30점 목표니까 6월 말까지 30점 목표니까 그때까지 이제 30점만 맞추시는 걸로 15개 질문 나갔는데 15개 가운데서 이제 5개 정도 맞히시면 예, 내가 지난주에 공부를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찍어서 맞추는 거 말고요. 한 5개, 15개 가운데 5개 정도만 맞추시면 충분하세요. 자, 1번부터 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도지사가 한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줄부터 보면요. 우리 계획은 세 가지가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립권자, 승인권자 이렇게 각각 나눠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지문 나왔던 게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수립권자가 누구가 있습니까?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6명에서 일단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특광, 특특이 수립하게 되면 특광, 특특은 자신이 확정을 하게 되죠. 자신이 확정을 하게 돼요. 특광, 특특이 수립한 것은 자신이 확정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왔으니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신이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지문에 첫 번째 줄에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이번에 수립했으면 승인을 해야 되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것은 반드시 도지사가 승인한다. 두 번째 후단은 맞아요. 근데 첫 번째 줄에 앞에 게 틀렸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자, 승인이란 말 자체가 틀렸는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확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승인이란 말도 빠져야 되고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확정한다. 자, 두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위반이란 용어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만 쓰는 단어죠. 그런데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줄여서 국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제일 큰 계획이 뭐였어요?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 세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대중소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거니까 그 상위에 그 법률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부합한다. 자, 이런 표현을 썼고요. 맞고요. 4번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주민은 기지산에 오른다. 이렇게 외웠었죠. 그러면 첫 번째, 자,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이 이제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행위를 입안 제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정해주세요라고 하는 행위가 입안 제안인데, 이 입안 제안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기, 지, 산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했고요. 암기 팁은 뭐였어요? 주민이 기지산에 오른다. 주민이 오르는 산은 기지산이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기는 뭐였어요?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은 뭐였죠?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었죠. 뭐 하천에 대한 정화시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마치 혈관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들, 꼭 필요한 시설물들, 이런 것들 기반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이러한 도로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입안 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가 있었죠. 지는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도 위반할 수 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 뭐였었죠?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지정하는 거였죠. 도시의 일부에 지정하는 거였는데, 대표적으로 뭘 지정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지구 또는 뭐 실버타운 이런 것들을 예를 봤어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일부 지역에 이쪽 지역은 좀 범위를 넓게 해서 교육지구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거나, 또는 이쪽은 노인들이 많으니까 실버타운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주에 기출문제로 나왔었잖아요. 도시의 전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정하는 것이다. 이게 또 하나 기출문제였어요. 자, 세 번째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산은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자, 세 번째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 요거는 말 그대로 산업유통. 자, 우리 도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물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물류를 뭐 예를 들어서 운송하거나 이러이러한 물류가 들어올 수 있게, 이러한 유통물들이 팔릴 수 있게 어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행위를 주민들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죠. 기지산.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는 기지산이다. 자, 주민 나오면 그냥 무조건 기지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는 산업유통개발지구까지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기지산이다. 자, 이거 외우면 그냥 한 문제 맞추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은 그래서 맞고요. 5번이요. 주민으로부터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받은 자는, 자,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자, 지금 문제 출제형을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주어 서술 부분에 그러니까 문장의 어떤 앞부분에 문제를 출제하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단에서 이게 의무냐 재량이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부담시켜야 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요? 부담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를 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후단에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주민이 이러이러한 거 만들어주세요라고 입안 제한한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해주세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거 지정해주세요.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주세요라고 주민이 입안 제한을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입안권자가 이거를 딱 받고서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청구한 주민에게 입안권자가 이거 설치할 때, 이런 거 계획할 때 비용 드는데 당신이 비용할 거야? 비용 부담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입안권자가 주민에게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 부담을 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6번.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자, 맞는 설명이죠. 원래는 뭐였어요? 광역도시계획. 우리 계획의 절차가 이거였죠.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거였는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었어요. 우리 아까 나왔던 부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였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낼 때는 이거의 상위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얘의 더 상위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